지금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웃 나라인 중국에서는 지난달 2일부터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지면서 1998년 대홍수 이래로 최악의 물난리가 발생했습니다. 중국의 창장, 그러니까 양쯔강의 수량을 조절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댐, 샨샤댐 붕괴설까지 확산이 돼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세계 이면에서는 중국의 홍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지금 샨샤댐이 진짜 붕괴할 수 있는 곳인지, 중국의 홍수가 우리나라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샨샤댐 무너진다 그러면 정말 엄청난 대재앙이 발생하지 않겠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하류에요. 난징도 있고요. 상하이도 있거든요. 난징 인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상하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서울의 한 10배 정도 크기거든요. 이곳이 물에 잠기면 정말 그 피해를 예측할 수가 없을 정도로 커집니다. 우리나라 인구 절반 정도 인구가 산다고 생각하는 걸요. 그러니까요. 5억 명, 6억 명이 하루아침에 이재민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이 아닌 건 확실합니다. 지금 상황이 많이 심각한 채로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밤이 고비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네, 중국 홍수 통제 당국이 어제 오후 2시를 기해서 이 창장 상류 지역에 올해 3호 홍수가 형성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지난달부터 비가 오면서 1호 홍수, 2호 홍수가 나면서 계속 산샤댐에 물이 많이 유입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초당 5만 세제곱미터에 달하던 유입량이 오늘 밤에는 초당 6만 세제곱미터로 늘어나서 최고조에 달할 전망입니다. 어제 오후 2시 현재 이 산샤댐의 수위가 159.46m였어요. 최고점이 175m거든요. 그러니까 한 15m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산샤댐 수위가 올라가면 물을 다시 내려보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물이 너무 많이 내려가니까요. 하류 지역의 피해가 당연히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창장의 중류, 하류의 우한, 난징, 상하이 이렇게 대도시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고요. 홍수가 계속되니까 이미 지난달 말부터 계속해서 초당 3만 세제곱미터의 물을 방류하면서 계속 수위를 조절해 왔거든요. 그게 초당 5만 세제곱미터에 달하면서 이제 많이 올라갔다가 오늘 밤에는 이제 6만 세제곱미터까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입량이 2배로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6만 세제곱미터, 6만 입방미터가 도대체 어느 정도 양이에요? 이게요. 올림픽 규격의 수영장 24개를 동시에 가득 채울 수 있는 정도의 물이랍니다. 올림픽 정도. 초당? 네, 초당입니다. 규격이 굉장히 크잖아요. 생각보다 그 수영장이 큰데 그게 24개가 초당 가득 채워지는 정도의 물이랍니다. 와, 참. 상상이 안 되죠. 상상이 안 되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경제적으로 인구도 인명피해도 인명피해지만 경제적 손실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지금 무너지면 안 되고요. 아직 무너지지 않았고 이제 괜찮다라고 지금 중국 정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난달 1일에 장마철이 시작된 후에 지금 홍수로 지금 중국의 27개 지역에서 4,500만 명이 넘는 수재민이 발생했어요. 142명이 사망 실종됐고요. 지금 경제적인 피해액이 19조 8천억 원, 우리 돈으로 한 거의 2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홍수가 계속되고 피해 규모는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입량이 늘면 만약에 이제 최고 수위까지 15m가 남았잖아요. 근데 이제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면 제방이 변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그래서 나오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 경우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요. 제 기사 보면서 봤는데 우리나라 소양강댐 13배 규모입니다. 그게 맞나요? 네. 물을 가둘 수가 있는 그 정도 규모예요.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장마나 홍수가 났을 때 소양강댐 거의 수위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무너진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샨샤댐 진짜 과연 무너질까? 지금 중국 당국은 이런 이제 얘기가 많이 돌았거든요. 붕괴된다, 달아나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유언비어다 이렇게 일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샤댐을 관리하는 쪽이 산샤그룹인데요. 이 책임자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이게 수위 175m, 초당 물 유입량이 7만 세제곱미터의 상황을 마저도 끄떡이 없다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잘 살펴보면 이게 대만 쪽 언론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붕괴된다는 얘기가. 그런데 이렇게 주요 언론 우리가 이제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로이터라든가 AP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붕괴설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이렇게 대만에서도 약간 좀 규모가 작은 그런 언론사들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라서 혹시 대만에서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냐라는 지금 비난을 중국 당국이 보내고 있긴 합니다. 네.
그럼 정말 다행이고요. 네, 그래야 다행이죠. 네, 네. 뭐 수위가 올라간다고 해서 댐이 금방 이렇게 무너지는 건 아니고 네네. 또 방류량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긴 하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창장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양쯔강이라고 해야 훨씬 더 잘 알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발음으로는 장강이잖아요. 예, 장강, 양쯔강. 예. 우리는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게 세계에서 나일강과 아마존강에 이어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강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중심부를 동서로 흐르는 강인데요. 길이가 6,300km나 돼요. 아시아에서 가장 긴 강이고 지금 서부 티베트권에서 발원해서 동쪽으로 흘러가면서 스촨성, 충칭, 후베이성, 우한 등을 지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안후이성, 장투성을 관통해서 상하이에서 이제 마지막에는 동중국해로 이제 나가는 그런 강인데요. 예전에 고대 중국에서 강, 그럼 그냥 양쯔강을 나타내는 단어였다고 해요. 그래서 큰 하천을 이제 우리가 강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원래는 장강을 가리키던 고유 명사였고요. 삼국지를 보시면 강남, 강동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지명으로. 이게 다 이 장강을 기준으로 한 지명입니다. 근데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범람이 끊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지난 2000여 년간 216차례 대홍수가 기록이 됐고요. 1931년 여름에 정말 제일 큰 홍수가 발생을 했는데 14만 5천 명이 사망을 했었고 14만 5천 명. 네, 1998년에도 대홍수가 발생을 했는데 그때 1,800여 명이 숨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문제가 많으니까 2006년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산샤댐이 결국 2009년에 최종적으로 완공이 돼서 그 이후에는 이렇게 큰 홍수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산샤댐이 홍수 예방에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댐 만든다 그러면 환경 파괴 논란이 굉장히 많이 일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소양강 댐이 13배가 넘는 댐을 짓는데 얼마나 많이 시끄러웠겠어요. 그렇습니다. 뭐 건설 능력에 대한 회의론도 있었고요. 이게 이제 1994년에 리펑 총리가 이제 착공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근데 환경 파괴가 당연히 될 것이다. 문화재가 수몰돼서 안 된다라는 이런 논쟁이 거셌는데 그래서 공산당 내에서 표결을 했어요. 대의원이 2,600여 명인데 3분의 1에 가까운 800여 명이 반대 아니면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중국에서 투표했는데 이렇게 반대표 나온다는 건 처음 들었는데요. 처음 들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전국인민대회 역사상 찬성률이 가장 낮았던 결정으로 아직까지도 남아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논란이 거셌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게 비교적 폭이 좁은 곳을 골라서 지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야 되겠죠. 장강의 그렇죠. 이제 넓이가 넓으니까. 근데 댐 길이가 2,335m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후보 댐의 10배가 넘어요. 그래서 이제 거대한 규모의 프로젝트라서 중국에서는 만리장성 이후에 최대의 토목공사였다. 이런 별명이 붙기도 했고요. 건설비가 우리 돈으로 한 34조 원이 들어갔습니다. 발전기 용량이 2,240만 킬로와트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 최대의 수력 발전소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산샤댐이 변형이 됐다고 하는 논란이 아까 이제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지난해도 네, 작년에도요. 그러니까 왜 구글이 위성 사진들을 공개하잖아요. 거기에서 이 댐이 좀 휘어진 것처럼 보이는 사진이 공개됐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감이 높아지니까 당국이 아니다라고 해명에 나선 적이 있는데 올해도 똑같은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보도들을 홍콩, 대만 언론들이 했는데 중국 당국이 우리가 찍은 사진이다라면서 다시 이제 공개를 해서 이게 이제 화질상 좀 잘못 보인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변형설을 좀 일축해서 약간은 그 구글 위성 사진에 대한 그 논란은 조금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근데 변형이 되고 난 다음에 붕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그렇죠. 이상 징후를 보인 다음에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산샤댐 붕괴설 이것도 너무 과장됐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지만 6월 말에 댐의 물높이가 통제 수위가 145m인데 이게 147m까지 올라가니까 이거 이러다 붕괴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 그때부터 좀 슬슬 나오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1975년에 허난성에 있는 반차오 댐이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23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인들한테 댐이 붕괴된다는 게 굉장한 트라우마로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산샤댐의 수위가 높아져 그러면 사람들이 불안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중국 건축과학연구원 황샤오쿤 연구원 명의로 마지막으로 한번 말한다. 이창 아래의 지역은 달아나라라는 글이 소셜미디어에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포가 극에 달했는데 진짜요? 황 연구원이 내가 쓴 글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면서 지금 누가 썼는가 이걸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국 당국은 100년 만에 한 번 닥칠 수 있는 홍수가 발생을 해도 끄떡없다라면서 지금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있는데 그래도 붕괴
붕괴 우려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최고 수위의 한 10m, 15m 아래에서 지금 계속 며칠 동안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3차 홍수까지 지금 발생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디까지 감당을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이 이번에 홍수 피해가 어마어마하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시진핑 주석의 앞으로 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될지 정치적 명운까지 달려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로 지금 피해가 심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아주 그래도 이제 중국 현대사에서 20세기 이후 중국 현대사에서 규모를 따져보면 이번이 첫 번째로 큰 대홍수는 아니에요. 네 번째로 큰 대홍수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1981년에 발생한 대홍수가 그때 사망자가 200만 명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중국 당국은 올해 홍수 피해가 그 다음에 해당하는 1998년 대홍수에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도 지금 중국 내 31개 성 자치구 직할시 중에 피해를 본 곳이 이미 27곳이 넘고요. 433개 하천의 수위가 홍수 경계선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33개 하천이 사상 최고의 수위를 기록했기 때문에 지금 홍수 사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이미 지금까지도 20조 원에 달하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과거 역사랑 비교해 봤을 때는 뭐 엄청나게 큰 홍수 피해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산샤댐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왜냐하면 이제 산샤댐이 물을 가두면서요. 그 하류 중하류 지역의 유속이 좀 느려졌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홍수 피해가 예전보다는 좀 덜 발생을 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중국 당국 측에서는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샨샤댐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큰 피해가 없었던 게 비가 내리는 양이 적었던 건지 아니면은 비는 항상 늘 많이 내렸는데 이번이 유독 또 피해가 컸던 건지. 이번이 유독 더 피해가 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전문가들이 지구온난화 문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심각해진 게 1990년대 중반부터인데 폭우가 발생하는 빈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고요. 강도가 세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1998년에 이 장강의 대홍수랑 비교를 해보면 그때까지는 한 6월 중순부터 9월까지 700mm가 넘는 비가 내렸대요. 근데 올해는 지금까지 한 600mm 정도가 왔거든요. 근데 상순까지만 비교를 하면 올해 강우량이 2.3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좀 오랜 기간 동안 전 유역에 걸쳐서 폭우가 쏟아졌거든요. 근데 올해는 주로 중하류, 하천 인접 지역에만 계속 집중호우가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굉장히 줄어들었고요. 강도는 오히려 더 세졌기 때문에 피해가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요. 지금 한중일이 이번에 다 폭우 피해를 겪었잖아요. 이게 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똑같은 지금 문제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동시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대기 흐름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중국의 위치가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 기후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그런 위도상 위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기 흐름이 국지적인 폭우를 유발하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자리라고 하는데요. 지금 기후 변화로 세계 폭우 일수가 10년마다 3.9%씩 증가한다는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극지는 오히려 더웠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형적인 문제도 영향을 미친다면서요? 네, 산이 많고 하천이 몰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수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지형도 피해를 키운 요인인데 지금 98년 대홍수 당시에 경지 확장, 철강 생산으로 장강 유역 산림의 85%가 훼손이 됐다. 그래서 홍수의 피해를 키웠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그 이후에 홍수 예방에 큰 역할을 담당해온 담수호 주변에서 무분별하게 매립 작업이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좀 평소에 가둬 놓을 수 있는 공간이 훨씬 더 그때보다 많이 줄어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난립, 난개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담소를 담을 수 있는 곳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코로나19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예년에는 이제 장마가 오면 대비를 많이 그쪽에 인력을 보내고 해서 좀 문제를 대비를 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19에 집중이 다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력이 거기로 파견될 만한 인력이 많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뒤늦게 지금 파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피해가 이렇게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시진핑 주석이 거길 방문했다 이런 얘기는 안 들려요. 그렇죠. 근데 처음으로 지시를 내린 게 간 게 아니고요. 지난달 28일에 지시를 내리면서 인민의 생명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라라고 당부를 했는데 지금 20여일이 지난 후에 집중호우가 발생한 지역 그 지시문에서 뭐 일부 지역의 상황이 심각하다 이렇게까지만 평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과소평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그래서 결국 2주일이 지난
지난 12일에 두 번째 공개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 지금이 홍수 방지의 결정적 시기다라고 하면서 또다시 공개적인 지시만 내린 상황입니다. 현장을 방문하지는 않았어요. 코로나19 때도 네. 너무 대응이 늦은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한 3개월 뒤쯤에 네. 예, 그것도 베이징에 있는 병원을 방문했었죠. 그러게요. 우한 지역에 간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때도 너무 이례적이다. 그 전임 지도자들과 다르다라는 그런 비판을 좀 많이 받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98년 대홍수 당시에 장점인 주석 시절이었거든요. 네. 후베이성에 방문을 해서 그 홍수와의 전쟁을 벌이던 민관군을 격려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도 이제 양쯔강에 홍수가 발생했는데 당시에 후진타오 주석도 피해가 극심했던 충칭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리커창 총리만 6일에 구이저우성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피해 주민을 만나서 위로했는데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가 리커창 총리도 예전 총리들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예전 총리들은 상주를 해서 독려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6일에 딱 방문한 사진만 한 장 공개가 된 셈이니까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홍수 대응 능력을 예전보다 강화해서 대처가 가능하다라는 자신감의 표현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지금 추가 피해에 대한 우려가 이렇게 커지고 있는데 이건 너무 대처가 늦는 게 아니냐. 약간 이런 비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시 주석이 또 현장을 방문하게 될 것 같긴 한데 전문가들은 홍수 방제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후에 또 이제 그때 코로나19처럼 리더십을 과시하는 형태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현장으로 가지 않고 어려울 때 정치적 판단을 먼저 하는 네. 거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중국에서는 경자년 트라우마라고 하는 게 있다고요? 네. 올해도 경자년이잖아요. 네. 1840년도 경자년이었는데 이때 아편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900년도 경자년에는 그러니까 의화단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여파로 제국주의 열강 8개국의 연합군이 베이징으로 진격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960년에는 대약진 운동 으로 이게 실패했잖아요. 네. 대기근이 발생해서 3,600만 명이 아사한 적이 있고요. 다시 이제 60년 만인 올해 경자년이 왔는데 이미 코로나19가 창궐을 해서 이때도 이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대홍수까지 발생을 하니까 지금 중국 인터넷에서 경자년을 치면 이제 관련 검색어가 나오잖아요. 네. 경자 예언, 경자 재난 뭐 이런 것들이 변형이 되면서 계속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나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산샤댐에 있는 곳이 코로나19의 발원지였던 후베이성 지역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후베이성에서 또 한 번의 재난이 발생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샨샤댐이 붕괴되면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게? 왜냐하면 이제 그렇죠? 거의 하류쯤에 상하이가 있거든요. 예. 근데 상하이 지역에서 이제 산샤댐이 붕괴되면 대홍수가 불가피한 상황이 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 지역의 동쪽에 원전이 9기가 건설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강물이 침범을 해서 들어가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사실 발생한 건 강진도 강진이지만 원전이 침수됐기 때문이잖아요. 발전기가 네, 원자로 냉각 멈춰서. 기능이 상실돼서 그래서 이것과 똑같은 사태가 재현될 수 있는데 그 경우에 바람이 불면 이제 우리나라로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방사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문제는 이 9기 원전 중에 2기가 안전에 좀 취약한 중수로 원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고가 나면 방사능 유출 위험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제 담수가 또 밀려 내려오기 때문에 바다의 염분 농도가 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해양 생태계가 또 파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우려가 나오고 거기까지는 있습니다. 생각하기가 싫네요. 그렇죠. 만약 거기까지 간다 그러면 정말 큰일이고요. 네네. 그렇지 않으리라고. 네,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세계이면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 예보 지금 많이 나와 있는데요. 비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